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정치인들, 또 우리가 존경하는 예술가들,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은 익숙한데, 과연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뭘까요? 오늘 정신과 의사의 날카로운 현미경을 빌려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정혜신 작가의 심리 분석서, 사람 vs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우선 정신과 의사의 시선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자신감과 자존감, 이 완전히 다른 두 엔진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소통 방식, 또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꿰뚫는 핵심 메시지를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날카로운 시선. 저자 정혜신은요, 그냥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책은 뭐랄까, 공개된 말과 행동?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유명인들의 심리적 DNA를 추적하는 진짜 한편의 흥미진진한 심리 추리극 같아요. 이 분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바로 VS, 즉 대결 구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인물을 거울처럼 나란히 세워서 서로를 비추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땐 절대 보이지 않던 내면의 어떤 균열이나 동기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두 번째 주제, 자신감 대 자존감입니다. 여기서는요, 마치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진 인물과 크레인처럼 아주 섬세한 예술가를 비교하면서 성공을 만드는 두 가지의 정말 완전히 다른 내면의 힘이 뭔지 살펴볼 겁니다. 저자가 이 두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명은 100m 없는 불도저, 다른 한 명은 상향등 없는 크레인. 와, 진짜 절묘하지 않나요? 불도저는 말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압도적인 자신감을 상징하고요. 크레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쌓아 올리긴 하는데 늘 혹시나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그 불안한 자존감을 나타내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주 했다는 말이죠. 그거 내가 경험해봐서 다 안다. 저자는 이 한마디에 그의 세계관이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곧 세상의 표준이 되는 그런 절대적인 자신감.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다른 사람의 고유한 경험이나 아픔에 대한 공감이 들어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엄청난 힘과 또렷한 한계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그 대단한 자기 확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냥 밀어붙이게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힘 때문에 다른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맹점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정반대편에 있는 거장, 박찬욱 감독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 관심사는 딱 두 가지다. 투자자 본전 찾아주고 안 놀고 다음 작품 찍는 것. 아니, 세계적인 거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패에 대한 어떤 지독한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박찬욱 감독의 역설인 거예요. 그의 이름은 이제 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의 내면을 움직이는 건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하는 그런 예술가의 영원한 불안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오히려 추락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번 보세요. 한 명을 움직이는 힘은 절대적인 자신감, 다른 한 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초점도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인데 다른 한쪽은 다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고요. 저자의 비유 정말 딱 들어맞죠? 고속 불도저와 세심한 크레인.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엔진이 다르니까 당연히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소통 방식. 이번에는 정몽준과 이창동,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리더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관계를 맺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둘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요. 한 명은 세상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사람.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세상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활짝 여는 경청자라는 거죠. 이건 뭐 일방통행과 쌍방향 소통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혜신 작자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요. 정몽준의 소통 방식은 자기만의 현실이 너무나 단단해서 굳이 다른 사람의 현실에 들어갈 필요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준대요. 말하자면 그의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관점만 존재하는 셈이죠. 자, 그 정반대편에 이창동 감독이 서 있습니다. 저자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만들기가 곧 듣기의 과정 그 자체라고 말해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현실을 스크린 위에 고스란히 되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카메라는 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거대한 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표로 비교해 볼까요? 소통 방식은 일방향 방송 대 쌍방향 대화. 초점은 이미지나 거대 담론 대 아주 세세한 디테일과 공감. 심지어 현실의 기반마저 자기 인식과 타인의 삶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공적인 인물의 소통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누구의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 구도입니다. 네 번째 주제,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 여기서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아버지를 둔 두 인물이죠. 박근혜와 문성근. 이 두 사람을 통해 그 피할 수 없는 유산이라는 그림자를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그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의 거대한 유산, 그건 분명 운명이었겠죠. 하지만 그 유산 안에 그대로 갇힐 것인가? 아니면 그 그늘 밖으로 걸어 나올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기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혜신 작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의 원천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아버지의 신화 속에 갇혀 있는 데서 사왔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현실의 한 인물이 아니라 흠결 없는 완벽한 상징으로 만들고 스스로 그 이야기의 수호자가 됨으로써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자산을 얻었다는 거죠. 저자는 이걸 부성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는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현실의 아버지가 아니라 신화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이미지가 내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이쯤 되면 아버지는 더 이상 그냥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판단하는 절대적인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문성근의 여정은 그 신화로부터의 탈출기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엄청난 압박을 이겨내고 배우로서 자신만의 길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면서 마침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어쩌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아주 흥미로운 대결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꿰뚫는 핵심, 그러니까 저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진짜 드라마는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치열하고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그 무대 뒤 한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겉으로 보이는 페르소나와 진짜 자기 자신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분석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 너머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갖게 된 셈이거든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심리적인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박찬욱, 박근혜를 향했던 이 날카로운 분석의 렌즈를 이제 우리 주변으로 한번 돌려볼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내면 세계를 잘못 읽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오해가 만들어낼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